안녕하십니까. 최명수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전 그간에 이제 지지옥션, 지지사이버스쿨에서 동영상으로 여러분들 쭉 배워왔는데 그간에 이제 관련되는 법규가 일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좀 패러다임으로 다시 배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번 강좌를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쭉 보시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법 분야 공부 많이 하셨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같이 해야 될 이 내용인데 요 사법 분야와 공법 분야 요 부분을 사법과 공법이 융합된 요 융합 경매 지식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초 과정 그리고 중급 과정 그리고 고급 과정 그리고 실전 과정 이렇게 4단계로 총 한 70강 정도 분량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초과정, 중급, 고급, 실전 과정을 겪으시면서 공부하시면서 이 사법 분야, 공법 분야에 관해서 완전히 통섭된 그야말로 융합 경매 지식을 배우셔서 이제 경매, 공매, 물건 투자하시기 이전에 물건 분석하는데 조금도 애로사항을 느끼지 않으시고 그야말로 경매 박사가 되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왜 사법 분야, 공법 분야가 융합된 그러한 지식을 배워야 되는 것인지 한번 사례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물건입니다. 보니까 임의 경매이면서 잡종지로 감정가가 9천만 원인데 현재 6,300만 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지옥션에서 의견 달기를 이 물건은 재매각 물건이다. 유치권 성립 여지 있다. 맹지이고 입찰 외 물건이 별도로 또 있다라는 이러한 의견을 달았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또 매각기일이라는 표현, 경매 개시 1, 배당 요구 종기 1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보면은 감정평가서 요약, 감정평가서라는 표현, 그리고 물건 번호, 그리고 또 경매 진행 과정, 유찰, 변경 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대금 미납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예정 이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또 임차 조사라는 표현도 있고 등기 권리, 소유권, 근저당권, 지상권, 임의 경매, 압류 뭐 이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우측을 보니까 감정평가서, 물건 명세서라는 표현, 현황 조사서라는 것, 그리고 법원 문건 접수, 부동산 표시,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러한 내용이 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물건 분석을 한다라는 그 부분은 따지고 보면은 경매정보 제공업체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는 그러한 지식을 배우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은 이 경매정보 제공업체에서 제공하는 첫 화면에 관한 내용인데 따지고 보면은 사법 분야와 관련된 그 내용, 그리고 공법 분야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내용을 보니까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에서 계획관리지역이라는 표현, 그리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그죠? 그리고 배출시설 설치 제한, 또 이러한 내용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공법 분야에 관한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는 하나, 둘, 세 줄이 있는데 맨 처음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지역지구 등, 그리고 두 번째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 마지막 세 번째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재구조제사항 각호에 관한 사항, 이 세 가지가 바로 공법 분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공법 분야와 관련된 이 내용이 다름 아닌 행위 제한과 관련된 내용이더라. 이 물건에 어떠한 내 목적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바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보고 가장 먼저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 물건에 대해서, 가평건 물건에 대해서 공법적인 부분, 사법적인 부분, 이렇게 우리는 한번 보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사법 분야와 관련된 내용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쭉 그 첫 화면에 경매 구분이라는, 그죠? 경매 구분. 이 경매 구분은 임의 경매라고 되어 있는데, 임의 경매도 있는가 하면은 강제 경매도 있죠. 이러한 부분들.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또 지목, 용도라는 표현이 되어 있던데, 잡종지, 그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지목이 잡종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감정가, 감정평가서 정리, 이런 내용이 또 있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죠. 감정평가서 내용을 이해를 못하게 된다면 이것이 고평가된 물건인지 저평가된 물건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의사항을 보니까 지지옥션에서 나름대로 지지옥션 검토 의견을 보니까 유치권이 성립 여지가 있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맹지이다, 이 땅은. 그리고 또 재매각 물건이다. 그죠? 그리고 입찰 외, 예. 그러니까 이 물건 외에, 이 토지 지상에 또 다른 물건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입찰에서 제외가 됐다라는 뜻이죠. 그걸 조심해라. 그리고 또 그 화면에 보니까 매각기일이라는 표현. 또 하나 보니까 법원 문건 접수. 그죠? 법원 문건 접수. 또 이런 게 있고, 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뭐 현황 조사서. 또 매각 물건 명세서. 이런 내용이 있었죠? 또 뭐가 있었습니까? 또 배당 요구 종기일, 배당 요구 종기일, 배당 종기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배당 요구 종기일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 내용이 사법 분야에 관한 것이죠. 사법 분야. 자, 이것만 알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거기에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선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가 있는데 확인서의 내용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 우리가 직접 봤습니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즉 약칭해서 국계법이라고 합시다. 국계법에 따른 여기가 계획 관리지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지구 등 그 문제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더라?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존 권역이다.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내용입니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떻습니까?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이다.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디죠?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수질보존 특별대책지역으로서 제1권역에 해당되는 토지이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칸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각호에 관한 사항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법과 관련된 거 가장 핵심적인 서면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죠. 토지의 이용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이것만 공법과 관련된 분야는 아니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기타 관계 법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건축 행위를 하려면 도로에 반드시 접해 있어야 되겠죠. 도로와 관한 내용. 그리고 우리가 개발 행위를 하려면은 어떤 내용을 또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까? 개발 행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예를 든다면 자연 녹지 지역의 경우에는 10,000제곱미터 미만으로밖에는 안 되죠. 그래서 바로 개발 행위의 규모 제한에 관한 부분, 또 규모를 넘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또 받아야 되겠죠. 그랬을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기 위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서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토지적성 평가, 또는 사전 취약성 분석, 또는 사전 환경성 검토, 또는 교통영향 분석 및 대책 수립과 관련된 내용들, 또는 문화재 지표 조사, 이게 다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관련되는 법규에 해당될 때는 이러한 서류들이, 별도 서류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한 서류로서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예. 또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또 국어를 점용을 하려면은 국어 점용 허가를 또 받아야 되겠죠? 또 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도에 접해 있는 도로라고 한다면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의 적용을 받아서 감속차로, 가속차로, 테이퍼 이런 것도 이러한 시설을 설치가 가능한 토지인지 우리가 입찰하기 이전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풀어봐야 되겠죠. 이 내용을 모르면서 우리가 감정가의 24%밖에 안 된다. 그죠? 또 8번 유찰이 됐다. 7번 유찰이 됐다. 이러한 식으로 들어갔다가는 큰일 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 분석을 하려면은 바로 사법 분야, 공법 분야가 공법 분야에 통섭된 그야말로 융합 지식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매, 공매, 물건 분석을 잘하는 길이고 물건 분석을 잘 해야지만이 우리가 고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사법 분야에만 국한돼서 절름발이 경매, 물건 분석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교수자분들께서도 특수물건 하는데 특수물건이 사법 분야에 국한돼 예컨대 유치권, 법정지상권,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후순위 가처분 여기에서 어떠한 뭐를 찾아서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경매 대중화가 되면서
이제 조금 공부하신 분이라면 웬만하면 그러한 내용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경매법정에 가서 전부 다들 지식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갖춰지신 분들끼리의 그 경쟁에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공법 분야를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또 전국적으로 몇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또 공법 분야에 대해서 사법과 공법을 통섭해서 융합 지식을 전달하시는 교수자분도 뭐 손에 꼽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분야의 자격시험에 필요로 하는 과목인 부동산 공법 지식만 갖고는 경매물건 분석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산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산지에 한 5,000제곱미터, 5,000제곱미터인데 여기에 전원주택 몇 채를 토지 분할을 해서 건축을 하고 싶습니다. 이랬을 때에 이 산지이기 때문에 산지 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에 나온 산지 전용 허가와 관련된 여러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 이 기준을 우리는 몰라도 됩니까? 반드시 아셔야 되죠. 이유가 왜 그래요? 우리가 측량설계 업체를 통해서 산지 전용 허가와 관련된 도면을, 서류를 만들어서 행정관청에 제출을 했을 때에 해당 산림과가 되겠죠. 산림과 산지 전용 허가 담당 김주사께서는 산지 전용 허가한다는 그 내용을 이제 검토를 함에 있어서 바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규정 그리고 법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서류를 검토를 하겠죠. 또 필요로 하다면 산림청장 고시 내용까지도 검토를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부동산 공법 시험 과목 안에는 물론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다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전적으로 이 내용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경매 물건으로 나온 그 임야를 우리가 확실하게 임야의 정체를 파악을 해서 내 목적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그야말로 법률에 근거해서 확신이 안 쓴다면은 검토 결과 확신이 안 쓴다면은 절대로 투자해서는 안 되겠죠. 감정가 대비 최저 입찰가가 몇 프로 떨어졌느냐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투자를 결정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뭐냐? 우리가 물건 분석을 하되 수박 겉핥기식만으로는 이제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겠죠. 내 자산을 상당 부분을 투자를 해서 그것이 잘못됐을 때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정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사법 분야, 공법 분야 이 부분을 확실하게 그야말로 담당 공무원이 허가 신고 서류 검토하는 수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A에서부터 Z 법규의 제1조서부터 끝쪽까지 다 알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바로 우리는 그 법률의 그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것만 우리는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핵심적인 내용을 안다는 이야기는 그 공법과 사법을 두루 섭렵해서
그죠? 이러한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공무원 생활 20년 하고 그리고 측량설계업, 즉 민원 대행 업체입니다. 측량설계업 사장 노릇을 한 18년을 했습니다. 직원 14명과 함께. 그것을 그 기간 동안에 수백 가지의 민원 업무를 처리를 하다 보니, 지금 이제 이 공법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금 뭔가 아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공법 지식을 그리고 또 사법 지식과 함께 융합된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기초, 중급, 고급, 실전반 4단계로 나눠서 자기 수준에 맞춰서 동영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간의 사법 분야에 치우친 절름발이 경매 지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사법 공법에 같이 두루 능통한 통섭 경매인이 되심으로 해서 고수익을 올려서 부자 되시기를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